해볼게. 자, 같은 게 아니다. 자, 페이지를 네. 봐라. 거기 보면은 이 한 페이지가 지금 법인세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법인세법이 가사소득과 납세부 총설이지. 네. 자, 그래서 그 1번 각 3년도 소득금액 계산. 응? 그리고 페이지 그 목록을 보라고. 법인세법 목록 봐봐. 페이지 목록을 보라고. 네. 여기 보면은 네. 그 순서로 돼 있어. 가세표준, 산출세, 그다음에 납부세,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거기서 5번 이제 이 뒤로는 필요 없어. 이는 5번. 이 뒤로는 나도 몰라 잘. 네. 어디까지 납부세 계산까지 4번. 1, 2, 3, 4를 이 책 한 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순서대로 돼 있다고 이 책이. 자, 그러면 이 1번이 결국 뭐냐면은 이 법인세법의 전체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네. 우리가 하여튼 법인세법은 뭐냐면 이제 그 법인세를 계산해야 돼. 법인세. 네. 이 법인세 계산하는 게 이 법인세법 아니냐. 네. 자, 근데 우리가 이 법인세 이전에 뭘 하냐면은 회계를 한다고. 회계. 네. 맞지? 네. 회계를 하는 게 뭐가 있냐. 얘는 두 가지야. 회계라는 거는 재무상태표라는 거랑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이 두 개를 만드는 거지. 네. 그러면 봐봐라. 우리가 법인세를 계산할 때, 하여튼 우리나라 세금은 내가 수입이 있고, 비용이, 지출이 있겠지? 네. 지출을 해가지고 남으면 이익이야. 네. 이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이 말이야. 이익에 대해서. 이익에 대해서 우리 법인세법은 지금 이제 바뀔 건데, 19% 하지 말고, 10%랑 20%를 가세한다, 이 말이야. 네. 이 이익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매일 내가 이 누나도 언니도 하는 거 보면 알지만 매일 그 장부를 받아가지고 회사에 이것들 스마트에다가 입력을 하고 있는 건지 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걸 만들고 있어 이걸. 그럼 우리가 이 이익이란 거는 이 둘 중에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이익이란 거는 이 둘 중에. 그럼 여기서 나와 여기서. 네. 그 여기서 이제 손익계산서를 이제 딱 뒤를 넘겨서 봐봐 그 뒤쪽에 자, 이 파란색 뒤에 보면 이 시각적법이다. 이 파란색 있지. 자, 이거 뭐야? 이 손익계산서를 보라고. 네. 이걸 보라고. 네. 그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게 있다 이 말이야. 결국 하여튼 막 근데 매출 나오고 비용 막 썼어. 이거 하여튼 정리하라 이거야. 이게 이제 회계고 회계를 나중에 하는 거고. 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법인세를 빼기 전 이익이 나온다 이거야. 결국은 하여튼 뭐 이익이 나오고 하여튼 법인세 빼기 전에 최종 우리의 이익이 나와. 그러다가 이제 법인세를 빼고 나면 이걸 단기 순이익이라고 이제 한다 이거야.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법인세법은 뭐냐? 이 법인세란 이 비용을 계산하는 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세금을 알아야지. 세금도 내 비용이잖아. 네. 그 최종 비용이 들어가줘야 이제 우리 회사에 단기 수익이 딱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자, 이 법인세를 계산할 때, 자, 봐봐라. 이미 우리가 법인세 빼기 전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라고 있잖아, 그게. 네. 법인세 빼기 전. 네. 거기에다가 그럼 10%.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억까지는 10%. 네. 2억 초과는 20% 곱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손익계산서를 만들었는데 이 만들어서 법인세 비용 차감도 순이익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 이거야 지금. 그래서 이 법인세법이 나온 거야 이제. 자, 그럼 이게 일단 뭐냐? 이 누진세율이라는 말을 써. 누진세율. 네. 그리고 단일세율이 있어. 단일세율. 네. 부가세는 단일세율이야. 무조건 10%야. 모든 세금이 그냥 10%야. 그러나 누진세율이라는 거는 이 이익의 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지는 걸 누진세율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2억까지는 10%로 세금을 내고 2억 초과할 때는 20%를 낸다 이거거든. 법인세는. 네. 그럼 내가 단기 순이익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3억이 났다. 네. 3억이 났다 그러면 나는 법인세를 얼마 내냐 이거야. 3억이 나면은 나는 법인세를 얼마 내는 거야. 2억까지는 10%를 내고 네.
그렇지. 그럼 2억까지 10% 하면 2천만 원이지? 네. 그리고 2억 초과분이 얼마야? 1억. 1억이지. 1억에 대해서 20% 낸다 이거야. 그럼 2천만 원에서 총 4천만 원을 낸다. 이게 누진세율이야. 근데 소득세법은 세율이 6%부터 45%까지 엄청난 구간별 다 쪼개놨다고. 근데 법인세 딱 두 단계야, 법인세는. 최대 20%를 만든다, 이 말이야. 여기 이제 10% 지방소득세가 붙어가지고, 뭐, 11%가 되고, 22%가 되고 하는 거야. 10%도 보면. 지방소득세는 이제 빼자고 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 우리 손익계산서에 있는 법인세 비용 차감조 순이익에다가 이걸 해주면 그냥 법인세를 하면 참 좋은데, 왜 저 복잡한 법인세법을 하냐 이거지.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자, 우리 손익계산서랑 세금하고는 너무 다르다 이거야. 손익계산서는 그냥 제3자한테 우리 회사의 경영 성과를 갖다가 네.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거고, 네. 법인세라는 거는 법인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 틀린다 이거야. 자, 그러면은 이 두 개가 목적이 틀리다 보면은 그냥 경영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손익계산서에다가 그냥 이렇게 세율을 곱해서 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다 이거. 왜? 형평이 이제 흔한데 형평. 여기서 나오는 거야. 형평이 공정하지 못하겠는데 공정. 내가 맨날 윤순이 하듯이 이래하면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인세라는 게 나온다. 어떤 이유냐 이런 거야. 자, 가장 쉽게 말해서는, 자,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 내가 이제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어. 네. A가 있고 B가 있는데 둘 다 손익계산서를 만든단 말이야. 결국 계산하려면 만들어. 네. 자, 근데 거기서 퇴직금이라는 게 있어. 퇴직금. 네. 그 퇴직금을 갖다가 봐봐라. 대표이사들은 지금 마음대로 퇴직금을 정할 수 있어. 지가 사장이니까. 근데 A 회사는 충실해가지고 그냥 똑같이 그냥 시작을 한 회사하고 똑같은 회사인데, 그 A는 그냥 뭐 퇴직금을 1억이라는 걸 계산했어.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매 비용을 잡아. 퇴직금도 비용이야. 근데 B라는 놈은 한 2억을 막 잡는다 이거야. 퇴직금은 대표가 지 마음대로 정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봐봐라. 이 퇴직금은 비용이지. 네. 그럼 손익계산서에서는 A라는 회사는 비용 1억 들어가는데 B는 비용이 2억이나 들어가 버려. 네. 똑같은 회사인데 그러면 이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법인세를 계산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안 된다니까. 형평이 안 맞다. A하고 B하고. 그러면은 좋다. 기업회계는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1억을 하든 2억을 하든 기업회계는 아무 문제가 없대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자, 그러나 나는 법이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세금은 형평이 맞아야 되고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둘이 A랑 B는 단기순이 요거 빼고 다 똑같다 생각해봐. 그럼 얘는 세금을 똑같이 맞아야 된다 이거야. 그러려면 이 손익계산서를 갖고 세금을 계산하면 안 되고, 이 손익계 두 개가 세법에서는 똑같이 나오게끔 뭔가를 해줘야 돼. 그걸 뭔가 해준다. 그걸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 손익계산서에. 이 단기순이익을, 예를 들어서 둘 다 매출이 10억인데, 딴 거 다 똑같다니까. 얘는 그러면 단기순이익 9억이고, 얘는 8억이잖아. 얘 1억이고 2억이니까. 그럼 세금을 계산하면 얘는 9천만 원 내고 얘는 8천만 원밖에 안 내지. 똑같은 대표사인데 똑같은 일인데 세금을 똑같이 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놈을 갖다가 많은 놈 쪽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똑같이 하여튼 어쨌든 9천만 원을 내게 하든 8천만 원을 내게 하든 A, B는 똑같이 동일한 세금을 내주면 돼. 그러기 위해서는 저거가 남도 손익계산서에다가 세율을 바로 곱하면은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일해지게 조정을 한다. 그래서 3월 달에 하는 거라다 법인세 조정을 한다. 이렇게 막 이 회계사무소 말하는 거야. 법인세 조정한다. 뭐?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조정을 해서 A, B를 맞춰주는 거. 이걸 법인세 세무조정이야. 그런다 이거야. 그래서 조정에만 나와. 조정은 네 가지가 있는 거야. 이제 그걸 이제 배우게 되는데. 자, 그러면 얘는 이런 의문이 들어야 될 거야.
그러면은 처음에 기장을 할 때부터 AB가 동일하게 기장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세법하고 차이가 안 나게. 네. 근데 기업회계랑 법인세법이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조정은 무조건 나와. 근데 그게 좀 어려운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라. 벌금을 네가 냈다 생각해봐. 내가 A라는 회사가 네. 직원이 있는데 이놈이 맨날 싸돌아다니면다가 벌금을 속도 위반을 10만 원을 냈다 해봐. 네. 그 B는 열심히 신호를 잘 지키고 이 회사는 다 했다 생각해봐. 그러면 A가 10만 원을 갖다가 벌금을 내면 비용이잖아. 네. 그게 잡지출이라고 한다고 보통. 그러면은 얘는 벌금을 내가지고 10만 원의 비용을 들어가 버리지. 그럼 단기순이익이 B보다는 10만 원만큼 줄어들지. 네. 그럼 B는 열심히 차시하게 살다 보니까 그걸 벌금 안 내. 그럼 이상한 일이 벌어져. 그렇게는 막 돌아다니면서 벌금을 내다 보니까 비용이 더 생겨서 세금을 덜 내는 꼴이 되거든요.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네. 이게 또 형평이 안 맞는 게 공정히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걸 조정한다. 이걸 갖다 뭐 해야 돼? A, B가 동일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 이 10만 원을 손익계산서에 비용을 들어가 있겠지. 네. 그 비용을 갖다가 법인세법에서 빼버리거나 빼버려주면은 A, B의 당기순이 동일해지겠지. 네. 이런 것이 다시 가봐. 네. 이런 것이 거기 보면 그 1번에 소득 조정 금액이 나온다고. 이게 결국은 우리 법인세법은 요 2번하고 3번을 갖다가 누가 더 잘 아느냐에 따라서 이걸 그러니까 내 같은 경우에는 실무를 하지 않지만 애들이 나한테 왜 이 입금상이 총무상이 나한테 물어보느냐면 네. 나는 이 학습을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이 논리를 알기 때문에 어떤 뭐가 오더라도 조정을 할 수 있다니까. 왜? 조정의 핵심은 뭐냐면은 공정해 주면 돼. 네. 기업 회계 처리한 걸 갖다가 법인세법 입장에서 올바른 회계 처리가 요구를 하고 생각하면은 그 답만 알면은 이 분기가 되도록 중간에 뭔가 조정 분기를 넣어주면 되는 거야. 이 조정 분기를 찾아내는 걸 팀장들은 간혹 어려움을 본다고. 전환권 조정이니 재난사채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일반적으로 이 10만 원 빼는 걸 금방 안다고. 근데 복잡한 조정이 나오면은 학습을 안 하면 모른다 이거야. 그게 모두 이 책에 녹아 있다 이거지. 근데 그런 어려운 걸 빼고 이제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 전반지 와꾸다 이거야. 보면서 그래서 보면 봐봐. 그 결선상 단기순이익이 시작하는 거야. 네. 이건 뭐냐면은 자 봐봐. 이제 여기서 요것도 이제 조금 이야기 힘든데 손익계산서를 다시 봐봐. 손익계산서를 딱 보면은 내가 말했잖아. 어디에다가 세를 곱해줘야 되냐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다가 하여튼 이걸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법인세를 계산해야 되잖아. 네. 근데 법인세를 빼고 나서 당기순이익이 나오잖아. 네. 법인세까지 빼면은. 네. 그러면은 이 법인세를 갖다가 빼기 전 걸 갖다가 해줘야 돼. 법인세 차감, 이 당기순이익에서 시작을 하면 안 되고, 네. 이 당기순이익 전에 법인세를 빼기 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네. 그래서 무조건 그 1번에 일단 근데 결산이 당기순이익이 결정되니까 네. 이걸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이 법인세가 비용이거든. 네. 이 비용을 이제 빼버리는 이제 나중에 그걸 하게 돼 이제 나중에 그걸 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제 그걸 이제 하고 이렇게 해서 세율을 곱해가지고 이제 계산하는데 그걸 이제 이 조정이라는 게 자 봐봐라 조정이 몇 가지가 있냐면 총 4가지가 있어 4가지가 뭐냐 생각해봐 이런 거야 아까처럼 기업회계상은 이건 비용이잖아. 네. 벌금이니까 기업회계는 그냥 회사에서 돈이 나갔으면 다 비용이야. 뭐 그 벌금을 냈든 뭐 마약을 밀수해가지고 뭐 뭘 했든 무조건 비용이거든. 그래서 세법에 보면 이거는 부당한 거지. 왜냐면 형평이 안 맞는 거고 네. 나쁜 짓을 해가지고 나온 그 비용을 갖다가 세법에서 비용을 빼가지고 그 남은 걸 갖고 세금을 낸다? 이건 이상하다고. 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에서 조정하는 게 있고 비용. 네. 그래서 비용을 조정하는 게 있다니까 비용을.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손익계산서 수입 아니면 비용이거든. 네. 비용 쪽 말고 수입 쪽에서 조정한 게 있다. 수입 쪽에서. 어떤 건 이런 거야. 기업에게는 수입일 수 있어. 기업회 입장에서는. 네. 내가 뭐 회사로 돈이 들어왔으니까 수익이 맞는데 법인세법에 봐서는 저걸 갖다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보니까 저걸 수입을 안 볼 수도 있거든. 법인세법은.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저 왔구만 이해하면 된다. 자, 내가 봐라. 이게 손익이 있어. 이제 법인세법이 있어. 이제 법인세법에서 생각하는 그 단기순이익, 법인세 비용 차감도 순이익을 이제 조정을 통해서 잡아내야 되는데, 이 수입이 예를 들어서 있고, 빼기 비용이 있어가지고, 이거 이제 이익이 나오는데, 네. 수입이 100이고, 네. 비용이 80이어가지고, 이익이 20이야.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매일 언니들이 이제 이렇게 그 무조건 돈 나갔으면 통장 보고 막 입력을 해. 기업회계는. 뭐 거기 뭐 법에 맞든 안 맞든 무조건 벌금 낸 거든 뭐든 다 돈 나가면 비용, 돈 들어오면 수익이고 막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이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와. 그치? 네. 이렇게 나왔으면은. 자, 근데 이제 3월 달에 이걸 갖다 그냥 그대로 인정해가지고 이 이익에다가 세율을 때려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면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이걸 결국 이 이익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건 맞는데 세율 곱해야 되는데 얘가 이 손익계산서 이걸 가지고 네. 조정을 통해가지고 이 법인세법상 이익을 계산한다 이거 새로 형평을 맞춰가지고 네. 이걸 갖고 최종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조정해줘가지고 모든 회사들이 공정하게끔 해가지고 이 회사의 손익계산서 이익을 법인세법상 이익으로 바꿔가지고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준다 이거야. 네. 이 과정이 이 책이라고 전부. 이 조정하는 거. 네. 그 조정이 내가 네 가지가 있다는 게 이 두 가지씩 나온다 이거야. 어떤 말이냐면,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업회계상은 수입이지만, 네. 세법상으로 볼 때는 수입이 아닌 것들이 있어. 그게 잘 없는데, 어떤 거냐면, 거기 이 책이 나오는데, 그런 게 이제, 예를 들어볼게. 자, 책을, 이거 이제 지금은 전체 왔구니까 오늘은. 네. 그게 어떤 거냐면, 입금불상입이라는 게 있어. 네. 어디냐면, 자, 페이지에, 어떤 게 얘가 있는지 볼게, 내가. 입금불상이다. 그거 봐봐. 페이지 234페이지를 봐봐. 네. 지금 올라야 되고. 234페이지 보면, 입금불산입이라는 항목이 있어. 입금불산입.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입금이라고 그래, 수입을. 네. 이제 알아야 돼. 용어를 알아야 돼. 그리고, 비용이나 지출을 갖다가 세법은 송금이라고 그래, 네. 송금. 네. 입금 송금이야. 네. 그걸 알아야 되고.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어떻게 있냐면은 자산의 평가이익, 그 3번에 봐봐. 양갈로 3번에. 그 밖에 입금 불산이 보면 자산의 평가이익이라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이 100만짜리 집인데 시세가 올라오고 200만이 된 거야. 네. 그럼 그 차이가 100이 생기잖아. 네. 그 기업회계는 수익이야, 그거는. 근데 세법에서는 또 그래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회사는 똑같은 옆집 건물을 아파트 동일한 갖고 있는데 이놈은 평가를 해가지고 수익이 생겼고 이놈은 평가를 안 했다 생각해봐. 그럼 이상하잖아. 얘는 수익이 더 올라가가지고 당기수익이 늘어나서 세금을 얘보다 더 많이 내겠지. 평가 안 한 놈보다는. 네. 이런 것도 조정해줘야 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런 거는 항목을 정해놨어. 이런 기업회계상 어떤 이익은 세법상 이익이 아니다.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다고. 네. 그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 여기 잡아봐. 기업회계에서 수익을 잡아놨잖아, 이걸. 네. 잡은 걸 갖다가 법인세법이 얘기만 그게 10이라 생각하고 그게 10이다. 그게 10이다 생각해봐. 이 안에 100 중에 10이 그 평가이익이라 생각해봐. 그러면 이 법인세법에서는 이 10을 갖다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10을 수익을 안 잡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회계상은 수입을 갖다가 입금이라고 하는 거지. 네. 입금을 기업회는 잡아놨는데 법인세법상 그건 입금이 아니다. 수입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있다고. 그걸 입금불산입이라고 그래. 입금불산입. 네. 그러면 얘가 법인세법상 어떻게 되냐면 수입이 얼마 되냐면 90으로 바뀌어.
바뀌었더라고 얘는. 10을 빼버렸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80을 빼면 얘는 당기순이 얼마냐? 10이 된다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런 조정을 통해서 입금 불사임 조정을 통해서 세율을 계산한다 이거야. 자, 이런 게 있고 또 반대로 입금 산입이라는 게 있어. 어디 페이지 보냐면 자, 입금 이제 수익 쪽에서 보는 거야. 223페이지. 예를 하나 입금 그러니까 왜냐면 입금 불산입이고 입금 산입은 특수입금 사업님 뭐 나중에는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찾아가니까 223페이지 아니에요? 그게 맞는데 네. 얘가 네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얘가 없는 거야. 그 입금 항목이 그 가지금 인정이자인데 하여튼 뭐 그게 뭐냐면 이런 거야. 입금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는 회사가 돈을 상대방한테 구워주면은 뭘 받아야 되냐면 매달 이자를 받아야 돼. 네. 그 이자는 회사 입장에 수입이야, 수입.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대표이사들한테 돈을 뭐 가져가게 되면 이자를 안 받는다니까. 근데 또 어떤 회사는 꼬박꼬박 이자를 받는다 생각해봐. 네. 응? 그 차이가 또 생겨버리지, 세법이 올 때는. 네.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이자를 안 잡은 데는 이제 이자를 수익을 잡아줘야 된다고. 반대로 아까는 기업회계에서는 수익을 잡았던 걸 빼버리는데 입금보상인데 네. 또 어떤 항목은 기업회계는 수익을 안 잡은 것 같다가 법인세법상에서 수입을 플러스 해주는 게 있다 이거야. 이걸 입금 산입이라 그래. 수익을 넣어준다. 네. 이게 법인세법 입장에서 말하는 거야. 기업회계를 갖다 놓고 법인세법에서 입금 불산입은 들어갔던 수익을 빼는 걸 불산입이라고 하고 넣어주는 걸 입금 산입이라고 그러고 이런 조직이 있다고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 반대로 또 비용에서도 그런 두 가지가 있어. 아까처럼 이런 벌금을 빼버리는 거. 기업회계는 비용에 법인 같은 비용이 10이 들어가 있는데 이 10을 빼버리는 거. 그래서 송금을 뺀다 해서 송금 불산입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는 이런 경우는 거의 잘 없는데 비용을 넣어주는 경우가 있다고. 비용을 플러스 해주는 경우. 네. 이거 송금산입이라고 그래. 그래서 송금산입 항목은 퇴직연금에 하나 거의 딱 나와. 생각해봐. 세법은 있잖아. 기업에게서 저기 봐봐. 지금 총 4가지가 나왔어. 입금 산입과 입금 불산입인데 네. 얘들은 뭐냐면 기업회계상 순위 이익을 세법상 이익을 돌리는 거거든. 네. 그럼 입금 산입과 입금 불산입 두면은 기업회계보다 이익이 늘어나는 경우가 없는 거야 이거는. 기업회계보다 이 두 중에 산입. 입금 산입이 늘어나는 거지. 네. 입금 불산입은 기업회계가 줄어드는 거고. 네. 그럼 송금 쪽에서 보면은 네. 송금 불산입이 있고 송금 산입이 있지. 네. 그러면 이 둘 중에는 어느 거가 기업회계보다 세법상 이익이 늘어나? 불산입. 불산입이지. 비용 빼버리니까 늘게요. 송금을 넣어주면 줄어들고. 네. 그래서 입금 산입과 송금 불산입은 같은 말이야 그냥. 결론적으로는 수익 쪽에서 건들고 비용 쪽에 건드는 거지만 결국은 목적은 이익이 느냐 주냐야. 기업회계보다 세법상 이익이 느냐 주냐. 입금 산입과 송금 불산입 늘게 되고 네. 입금 불산입과 송금 산입은 줄어든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조정에는 이 조정 항목은 거의 나오지 않아. 왜 세법이 굳이 이익을 많이 잡아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걸 갖다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익을 줄여 가지고 세금을 적게 계산하지는 않지. 대부분 거의 80%가 이 송금 불산입이야. 여기 들어가 있는 비용을 잔뜩 다 빼버려 그냥. 이거는 세법상 규정이 안 맞다 하면서 다 빼. 그러니까 가장 많은 게 접대비.
접대비가 엄청나게 쓰잖아. 근데 계산할 때, 야, 니 쓴 접대비에 반은 부인한다 이래가지고, 접대비 송금부상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정비이 없는 건 다 송금부상이 해버리고, 기업회계는 다 비용을 잡는다고. 정비 있든 없든, 접대비를 막 쓰는 건 상관없다고. 근데 세법이 볼 때는, 이놈 회사는 접대비를 얼마 쓴다 해가지고, 접대비 한도를 주고, 그 한도를 오바되는 거 다 비용이 빼버려. 그럼 그만큼 이익이 늘고, 그리고 입금 넣어주고 하는.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일본을 보라고. 그 보면 입금 산입하고 송금 산입이란 말만 나온다고. 그럼 입금 산입 갈로가 뭐겠어? 송금 불산입. 송금 산입의 갈로가 입금 불산입이야. 이게 숨어있다 이거야. 자, 그 이 예산을 봐봐. 자, 130, 니는 그 회사에서, 이 금액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예산이 이렇게 있다고요. 130억에 당겨져서, 세포상 수익을 넣어준 게 17억이고, 수익을 뺀 게 6천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세포상 당기순이익이 130억이 아니라 150억으로 해서, 여기다가 세율을 곱한다, 이 말이야. 이런 걸 범위세 세무 조정이라고 하는 거고, 이 책이 이제 그게 다, 그걸 일일이 이제 항목별로 하고 있대. 이제 세세하게 결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금을 그냥 내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이제 4번에 보면은 4번 납부할 세액이 있지. 거기서 이것저것 빼준다고 그냥, 여기서 이제 어떤 공제, 연구를 많이 한다는 연구비 세액 공제 빼고, 고용을 많이 한다는 고용세액, 이런 세액 공제가 있고, 감면 공제가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거야. 이 책이 그래서, 이 공제 부분은 네가 공부를 할 필요 없는 거야. 왜냐면 나도 그렇고, 그때부터 봐야 돼. 아, 연구비 세액 공제가 어떻게 된다? 그 얼마나 해준다는 거 갖고 찾아봐야지. 그러면 거기 보면, 그래서 이 책을 자꾸 찾아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아, 연구비 세액 공제는 뭐 수익 금액의 40%를 곱하면 금액을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세상을 필요 없고, 아, 전체적으로 확보해서 내가 기업회계 단기 손익계산 시작해가지고 조정을 통해서 뭔가 법인세법상 이익을 계산해가지고 세율 곱하고 거기서 이것저것 감면도 해주고 공제도 해줘가지고 최종 마지막에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그 134번에 차감 납부할 세액을 이제 한다고. 이게 이제 가는 과정이다 이거 이제. 자, 그래서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강론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 강론을. 자, 이건 됐어 이제. 갔다 왔으니까 잠깐 쉬고 있으니 책을 보면서 이제 문제 풀면 가는 거야 이제. 이 전체 확구를 이제 이해하면 돼. 그래서 이건 이쪽으로 됐어. 197페이지 이제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지금 설명한 강론 그 책 아까 그거 이제 막 맨 처음에 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한다 돼 있는데, 원래는 법인세 비용 빠지기 전, 그러니까 그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야 원래는. 근데 어떤 회사는 법인세 비용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 그게 왜 또 그러냐면은, 원래 올해 25년도 법인세는 언제 납부하냐면 26년 3월에 납부를 해. 이 아파트들이 이때 회계 처리를 한다고. 법인세 비용 회계 처리를 해. 그럼 25년도를 계산할 때는 법인세 비용이 없다니까? 법인세 비용이 계산이 안 돼. 왜? 얘들은 저거 납부하는 3월달에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비용을 잡아주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현금주의가 되는 거고, 기업회계는 그게 안 돼. 기업회계는 25년도 계산할 때 26년 3월에 낼 세금을 계산을 해가지고 미리 여기다 법인세 비용을 잡아줘야 되거든. 이게 원래 원칙이야. 근데 그냥 법인세 비용 안 잡고 그냥 3월에 가서 비용 처리한다. 그러면 자, 25년도에 당기순이익을 법인세 비용을 잡아줄 때랑 안 잡아줄 때랑 틀리지. 당기순이익 법인세 비용만큼 빠지잖아. 그래서 이제 이 법인세 비용을 지금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원래는 이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가 없는 애들은 당기순이익이나 법인세 비용 차감주는 순위가 똑같다고. 이게 같아. 근데 법인세 비용 계산하는 애들은 차이가 나니까 이 당기순이익으로 하면 안 되고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으로 갖고 이제 시작을 해야 돼. 그게 그 계산성 당기순이익이 당기순이익이거든.
자, 그러면 봐봐. 이 법인세 비용을 계산 안 한 애들은 당기 순이익이나 뭐랑 똑같아? 법인세 차감 전 수익이 같지? 네. 법인세 안 했는데. 네. 자, 근데 여기서 결사상 당기 순이익은 법인세 비용을 잡은 놈들은 이 당기 순이익으로 하는 거냐, 얘로 하는 차이가 나지. 왜냐면 이만큼. 네. 그래서 거기에 무조건 법인세 비용을 잡은 애들은 무조건 조정이 하나 나와. 법인세 비용이 있는 애들은. 뭘 하기 위해서? 요로 이 위를 올려주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당기순이익에서 이 법인세 비용을 아까 말한 이 비용이지. 네. 비용을 빼줘버려야지. 아, 예를 들어 봐. 여기가 100이었는데 네. 여기 20이어가지고 당기순이 80이었어. 네. 근데 어떤 놈은 100인데 비용을 계산 안 해서 100이 된 거야. 다르지. 공정을 해주려면 어떻게 돼? 얘도 비용이지. 네. 이 비용 20을 더해요? 그렇지. 빼버리 주면 되지. 비용을 빼버리면 돼. 아까 그러면 비용을 빼는 걸 뭐라 그래? 송금 불산이. 그래서 무조건 법인세 비용이 있는 회사는 무조건 거기에 송금 불산이 법인세 비용이라는 조정이 무조건 하고 시작한다고. 네. 그래서 그걸 보면은 법인세 등이 있어버리잖아. 네. 그럼 이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하면 안 되고 여기서 시작해야 돼 그랬지. 네. 그럼 이 금액을 올려주려면은 이 비용을 빼버려야 돼. 그래서 보면 항상 이게 이제 서식의 뒤에 상세 명세인데 이 보면 나온다고. 이 송금 불산이 뭐가 나와? 이 금액 그대로 나온다고. 이 금액 그대로 빼버리면 네. 다 이걸로 한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이제. 네. 그러면 안 잡은 놈이나 잡은 놈이나 똑같이 이제 여기서 시작해야 돼. 그럼 니도 생각해. 그러면 여기에다가 계산서상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넣어줘도 돼. 아, 그래요? 근데 이 서식이 이렇다 보니까 아. 이 순손익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네. 요거 이해되지? 네네. 자, 그랬어.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입금상임, 송금부상임, 송금상임 이거 조정을 네 가지를 하는 거야. 이제 이게 제일 핵심이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자, 용어를 알아야 돼. 이렇게 해서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을 조정을 하면 나오는 세법상 당기순이익을 뭐라 부르냐면 그걸 각삼년도 소득금액이라고. 이 용어를 잘 알아야 돼. 이제 각삼년도 소득금액. 네. 이거 네가 계속 외워야 돼 이거는. 그 각삼소득금이 뭐다?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을 세법상 조정을 통해서 나온 세법상 당기순이익을 각삼년소득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걸 구하려고 이 책이 이렇게 있는 거야. 네. 이 네 가지 조정을 하는 거야. 자, 그럼 그 각삼년소득금에다가 바로 세율을 곱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다가 이제 그동안 결손을 봐서 어떤 해에 손실을 보면은 그 이익 날 때 그 손실만큼 빼고 세금을 내거든. 네. 그걸 이익을 결손이라고 그래. 그 각삼년소득에서 바로 세금 곱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손해봤던 거 빼주고, 그다음 또 뭘 빼주냐면 이제 비과세 소득이라 가지고 내 소득 중에 뭐 아예 그 법인세를 가세하지 않겠다는 거. 이건 뭐 거의 잘 없어 이거는. 그럼 그거 빼고 뭐 소득 공제 같은 거 빼고 해서 나머지 이제 세율을 곱하기 전 딱 그 금액은 뭐냐면 그걸 가표라고 그래. 맨날 우리가 그래서 가표하는 게 가세표준이야. 이 가세표준에다가 우리가 세율을 곱하는 거야, 세법은. 부가가치세도 가세표준, 네. 소득세법도 다 그러니까 가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야. 그 가세표준을 구하기 전 단계가 뭐냐? 각삼년도 소득금액이야. 네. 그 각삼년 소득금액에서 가장 대표적인 뭘 빼면 되냐? 이월결손금이나 소득공제나 비과소득을 빼면 그 가표가 나온다. 네. 거기다 이제 세율을 딱 곱하면 이제 산출 세금이 나온다, 이제. 아까 20%, 10% 곱해가지고. 거기서 이 세금을 다 내는 게 아니라고 또 세계에서. 또 나라가 아까 말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인력을 많이 하는데, 이런 데는 또 감면도 해주고, 감면도 해주고, 공제도 해주고. 네. 그러니까 감면은 그 빼주는 거고, 공제는 아예 다 납부를 안 하는 거야. 감면하고 공제 틀려. 감면, 그리고 그런 게 있다, 이거. 그리고 또 가산세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정비용을 잘 받으라 했는데 정비용 안 받았으면 그 안 받은 거에 몇 프로 가산세 낸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총 이제 납부세액인데 기납부세액이라는 거는 중간 예납을 말하는 내가 한번 설명했지. 네. 1년 동안 딱 계산 납부세액 나오면 8월 달쯤에 6개월치 중간 내납을 한다 그랬지. 네. 그걸 빼고 나중에 이제 3월 달에 최종 내는 거예요.
자, 이 구조를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 이게 이 왁구라고 이제 됐어. 넘어가고 네. 자, 지금 나오는 게 세무조정이야. 지금부터 세무조정은 총 네 가지가 있다. 응? 네 가지가 있다. 세무조정은. 자, 그래서 계산서에 아까 내가 그대로 그 내용 있지. 그림을 보라고. 네.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인데 네. 여기다 세로 곱한 것이 아니라 세무조정이나 네 가지를 통해 가지고 법인세법상 각상논도를 구한다 이거야. 이 과정. 이 네 가지는 이제 먼저 입금산입은 뭐냐? 계산서에 수익으로 기업회계상 수익이지만 수익으로 하지 않았지만 법인세법상 수익으로 해야 돼. 그 갈로 적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가장 대표적인 거야. 이거만 알면 끝나는 거야. 가지급금 인정이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내가 예전에 많이 했지. 가지급금이 네. 이게 또 아파트 할 때는 가지급금이랑 세법상 가지급금 완전히 틀려. 이건 이 가지급금이 뭐냐면 대여금이야. 대여금. 뒤에 이제 강론을 할 거니까 됐고. 하여튼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뭐냐. 대여금에 대해서 아까 이자를 계산 안 하. 기업회계는 이자를 안 잡는데 네. 그러면 세법이 와가지고 이자를 강제로 잡아주는 거. 입금을 넣어주는 거. 입금 상입이 가장 대표적인 게 가지급금 인정이자야.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입금 불산입은 반대로 기업회계상 수익인데 세법에서 수익으로 안 보기 때문에 빼버리는 거. 네. 입금 불산입. 이거 잘 없어. 뭐, 근데 뒤 강론에 나오겠지. 네. 자, 이거 송금산입. 반대로 이제 비용 쪽에서 수익에서 두 가지잖아. 넣고 빼고. 또 비용에서 넣고 빼면서 우리 기업회계상 당기수니까 세법에서 당기수이 바뀌겠지. 적용되겠지. 그러니까 송금산입은 그거지. 이제 기업회계는 비용이 아닌데 세법에서 비용을 넣어주는 거. 네. 이렇게 송금 넣어주는 거. 잘 없어 이거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80% 선조정이 뭐냐? 송금 불산입이야. 기업회계상 비용인데 이거 막 드러내는 거 다 빼버리면 그럼 네. 빼버리면 결국 기업회계보다 세법상 당기수이 올라가는 이런 그냥 그래서 네가 이제 보면 이런 걸 갖다가 분기를 통해서 한 거야. 분기를. 예를 들어 봐봐라. 자, 내가 이제 벌금 이렇게 해가지고 벌금 네. 10 분기를 대변에 보통예금 10 했다 해봐. 네. 그러면은 벌금 10이란 비용이 잡혀있잖아. 기업회계에서 이걸 원래는 회계상으로 비용을 잡히면 안 되는 거지. 세법상은.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렇게 한다고 세무 조정을 해야 돼. 조정은 네 가지야. 자 그럼 어떤 조정을 한다고? 벌금인데 빼니까 송금 불산이라고 적어 이렇게 조정 분계를 적고 뭐 금액을 10을 적겠지? 네. 10을 적고 여기 계정가액을 적어줘야 돼. 사이에다가. 네. 벌금이니까 뭐 세금 공과를 했다 치자. 세금과 공과 네. 10 이렇게 해준다고 이렇게. 네. 이게 세무조정이야. 네. 송금불산입, 세금공과 10. 요걸 이제 우리 이제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요걸 잡아내는 거 쉽지가 않다 이거야. 보고 어떤 걸 보고. 근데 이거는 간단한 거니까 다 하는 거지. 아까도 이제 법인세 비용 있는 회사는 그걸 올려야 된다 그랬지. 그럼 어떻게 하냐? 또 송금, 불산입, 아까 그 말 예를 들어 17억이다 17억 하고 이 뭐라 적냐? 법인세 등 이거 아까 되어 있잖아. 개정 과목이. 네. 요걸 이렇게 적어준다고. 이게 세무조정이야. 이렇게 해주면 아까 같은 이런 서식에 네. 이 서식에 요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라는 서식에 딱 들어가진다니까. 이 안에. 네. 이렇게 해주면 이런 걸 해주면 여기다 넣어주면 막 넣어주는 거야. 넣어주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조정이거든. 자, 근데 여기서 잘 봐라. 이까지가 끝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나가는 거. 이걸 이제 맨날 김호태가 나한테 물어보는 게 요 뒤에 갈로야, 이 갈로. 유보 기타. 그렇지. 이게 이제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거는 세무 조정이라고 하고 네. 이 소득 처분이 중요하다고. 소득 처분. 얘가 헷갈리는 거야. 소득 처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 이거는 완전히 세금하고 직결되는다 이거야. 응? 법인세 말고 얘는 법인세지만 얘는 이제 다른 소득세법으로 가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라.
자, 이 벌금 10을 냈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 돈, 10이라는 돈이 나갔어, 안 나갔어, 회사에서 밖으로? 나갔죠. 나가버렸지. 네. 이래 나간 걸 뭐라 그러냐면 다 사회 유출이라 그래, 사회 유출. 네. 회사 외로 나갔다. 네. 이건 사회 유출이라는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회사로 안 나간 것들이 있어, 안 나간 거.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이제 유보라 그래, 유보인데 네. 유보가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 네. 회사로 안 나가는 소득, 이 세무 조정이 어떤 게 있냐, 봐봐. 이런 건 회사로 다 나가는 거야. 네. 그래서 다 사회 유출이야. 근데 이런 걸 기타 사회 유출이라는데, 자, 그 다음에 회사로 안 나가는 세무 조정, 이런 거. 어떻게 있냐면, 자, 봐봐라. 내가, 토지를 10에 샀어. 네. 근데 얘는 원래는 뭐냐? 원래는 10이 아니라 토지가 원래는 50짜리인데 얘가 10을 주고 산 거야. 응? 그러면은 토지를 10을 샀으면 토지를 50, 원래 50짜리를 토지를 10에 샀다고 기업회계 그냥 토지를 10을 잡아놓는다니까? 근데 세법이 볼 때는 야, 이거 무슨 소리야. 너무 싸게 샀다. 너 50짜리는 부당하게 해가지고 네가 10을 샀기 때문에 토지는 10이 아니라 토지는 50이다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럼 토지를 하려면 40을 올려줘야 돼, 토지를. 네. 그 토지를 40 올려줘야 되는데 얘는 이런 조정을 하겠지. 40 올려주면 할 거야 결국. 네. 이 토지라는 거는 회사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어디 나간 거야. 남아있는. 남아있지 이 안에 하여튼. 네. 회사 안에 남아있는 거 다 유보야 무조건. 이걸 이제 생각하면 돼. 유보냐 사유치냐 따질 때 네가 딱 봐가지고 이 거래가 회사 밖으로 뭐가 나가버렸으면 사유치이고 회사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걸 유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이제 개념을 잘 모른다고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사회 유출이냐 유보냐는 회사 안에 남아있냐 없냐 이걸 갖고 따진다. 그러니까 거의 비용 관련 세무조정은 다 나가는 거야. 사회 유출이야.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어디 쪽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과 관련된 세무조정은 다 남아있다니까. 왜? 재무상태표는 회사의 재무상태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토지 이런 거는 비용 쪽에 오는 게 아니라 손익계산 오는 게 아니라 재무상태표 오잖아. 네. 그래서 이런 토지나 이런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과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다 보면 전부 다 유보 아니면 마이너스가 나와. 그걸 알면 돼. 네. 그래서 퇴직급의 충당 부채도 이 무슨 개념이냐면 퇴직급의 충당 부채는 어디 과목이야? 부채지. 네. 그럼 이때 무슨 세무조정 소득처분 나온다? 소득처분이 무조건 유보인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건 다 공부하면 돼. 네. 무조건 유보가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손익계산서 쪽에는 무조건 사유출이다. 왜냐하면 손익계산서는 비용이고 수익이다 보니까 회사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가거나 네. 둘 중에 하나거든. 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송금불상입은 거의 대부분 개정이다. 이렇게 해서 자, 세무조정의 시기와 주체는 이제 뭐 이거는 뭐 신고하는 경우 뭐 결정하는 거는 이제 결정은 세무서가 이렇게 다시 제가 잘못 신고했다고 납세자한테 결정하는 거고 세무조사 때 경정은 내가 뜯어 고쳐서 다시 신고하는 거고 잘못해서 결정과 경정이 있는 거고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의 용어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결산조정은 가장 대표적인 결산조정이 감가상각비야. 결산조정은 뭐냐면은 네가 손익계산서에 회계처리를 한 것만 내가 세무조정해 주겠다는 거야. 야, 네. 내가 손익계산서에다가 회계처리 안 했잖아? 그러면 법인세법에서 세무조정 해줄 수 없는 것들이 있어. 네. 그걸 결산조정 항목이라고 그러고 자, 그렇지 않고 신고조정 항목은 뭐냐면 네가 회계처리 안 했더라도 네가 뭐 누락을 했더라도 내가 법인세 때 그걸 다시 조정해 줄게. 요런 게 신고조정이고 네.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은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보면은 결산조정이랑 입금돈 송금을 계산세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여 가사소득에 반영하는 것을 말하며 신고조정이란 계산되지 않은 걸 갖다가 세무조정 때 해주는 거. 그러니까 꼭 회계처리 한 것만 해주는 거 계산조정. 네. 그렇지 않은 거는 이제 신고조정 가능하다. 근데 거의 다 계산조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200페이지 있는 그 봐봐. 그 한 장이 가장 중요하다.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 네. 그리고 이제 그 소득금액 조정, 소득조정 금액이라는 거, 입금산입, 송금산입. 네. 그거 보면 그 뒤에 나오지. 이 201페이지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네. 이 가장 이제 중요한 거. 여기다가 이제 네가 송금불산입, 입금산입, 입금불산입, 입금산입 적어주는데 네. 왼쪽에 보면 입금산입과 송금불산입이야. 네. 둘이 같은 거야. 네. 입금은 수익을 넣어주는 거, 이익이 늘어나는 거지. 네. 송금불산입은 비용을 빼는 거니까 이익이 늘어나는 조정, 같은 조정이야. 그래서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은 같은 거고, 오른쪽에는 송금산입과 입금불산 적어주고, 그거 보면 과목을 적어야 돼. 계절 과목 적고, 금액 적고, 이 소득 처분. 코드는 이제 뭐 그때 나오는 코드고, 네. 이 소득 처분이 이제 근데 이걸 이제 첫 번째 공부를 해야 돼. 아까 말한 유보와 가장 크기는 유보와 사이 유축이 있는 거야. 네. 나가냐 안에 있냐 네. 이게 하고 네. 여기까지 딱 해줘야 이제 법인세 조정이 끝나는 거예요. 넘어가서 자 계산조정 항목과 신고조정 항목 보면은 자 봐봐 반드시 입금에 포함된 항목은 자 계산세 가소계산 입금산이 입금불산이 되고 뭐 하여튼 이거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 보면 이제 신고조정 항목 계산조정 항목은 봐봐봐 네. 감가상각비는 계산조정 항목이고 대손 충당금도 송금 항목이고 그 일시장각 압축비장은 넘어가 이거 지워 이거는 지금 당장 지워버리고 네. 법인세법 따라 준비가 송산이 4, 5, 6 까지 1, 2번만 이제 보고 니는 이제 처음에 3번부터 9번까지는 몰라도 돼. 네. 그까지는 안 봐도 돼. 그거는 읽지 말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공부를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해보자고 이제. 네. 자, 다음은 중소기업이 아닌 중앙의 25기 자료이다. 소득금 중 합계표를 작성해보자. 자, 그 멤버지 가져가지고 이제 해보자고 이제. 네. 그 이면지. 이면지 좀 가져올게요. 가져와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보자고. 자, 그래. 문제 풀어보면 또 이해가 돼, 이제. 하나씩 하니까, 이거 다시, 일주일 동안 다시 읽어보라고, 처음부터. 네. 자, 소득금 중 합계표 작성해보자. 먼저, 자, 양쪽으로 나눠야지. T자로 그리지. 소득금 중 합계표를 T자로. 자, T. 네. 이렇게, 양쪽, 왼쪽이 입금산이 송금산이니까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T자 해가지고. 네. 자, 이거 그럼 자, 먼저 손익계산서를 먼저 보는 거야. 그 보니까 급여, 판매비와 관리를 보니까 쭉 돼 있어 이제. 이랬지? 이 손익계산서잖아 이제. 일단 그러면은 먼저 맨 처음에 무조건 여기 뭘 봐? 첫 번째 네가 딱 조정한 다음에 뭘 해? 첫 번째 뭐 본다 그랬어? 그 당기순이 그래 돌리는 거지. 법인세 비용 있냐 없냐? 있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일단 저거 좀 하나 나와야 돼 무조건. 네. 하나 해봐 이제 그거 해봐. 그걸 똑같이 적어야 되나? 그치 송금 자, 똑같이 송금 불산이 맞지? 네. 송금 불산이 적고 송금 불산이 이렇게 해가지고 적으라고요? 그치 양쪽 해야지 이렇게 이쪽 네. 이쪽 이렇게 적으니까 이미 그려서. 이게 이제 입금산이 이거 반이나 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반 네. 이쪽과 이쪽 그러면 첫 번째 송금 불산이 적겠지 네. 원래는 이제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너는 이제 네. 그걸 다 적어다 송금 불산이 이름이 뭐 계정값이 뭐라 돼 있어 법인세 비용. 그래 법인세 비용 적고 아니 한 줄로 가는 거야 네. 아 법인세 비용 네, 이렇게 하려고. 그렇지 그렇게 해서 얼마 적어 2천만. 2천 적고 그렇지 이제 소득 처분은 이제 또 이제 그건 다시 다른 파트에서 배우니까 네. 자, 이게 첫 번째 세무 조정이야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송금에서 빼버렸기 때문에 법인세 비용 차감도 순이익으로 돌아간 거지 이제 네. 영업이익 2억으로 돌아간 거야 이제. 음. 모든 회사가 이제
법인세 비용 빼기 전에 회사로 딱 공평하게 스타트를 딱 거기 시작하는 거야. 네. 있는데 없는데 있기 때문에 네. 딱 셋지.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또 이제 얘가 나오기 적용하면 자 이런데 단기의 상품 매출 3천만 원과 그 매출 원가 2,300이 누락됐대. 네. 누락이 됐으면 안돼 넣어줘야지. 네. 매출액은 뭐야? 입금 산입. 그렇지 너 해줘. 입금산입은 그래. 매출액. 매출액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상품 매출이니까 적어주고 하는 게 매출액이래 넣어주고. 그렇지. 매출 원가. 매출 원가는 뭐야? 원가는 송금. 그렇지 송금이지. 송금상 해줘야지 똑같이. 그것도 해줘야지. 수익 잡아줬으면 비용도 이거 비용을 넣어줘. 근데 이제 세무조사 때 이 걸리면은 네. 원가는 또 안 잡아주는 경우가 많아 조사관마다. 매출만 올리고 비용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다고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부당 누락이라 봐가지고 그래 있는데 뭐 그 대부분 넣어달라 하지 우리가 원가 매출만 넣어가지. 네. 이러면 이제 뭔가 이제 바뀐다. 그리고 또 그다음 이제 보자. 업무 추진비는 모두 신용카드 상행이며 법인세법에 따른 송금한 그러니까 이 송금 한도가 뭐야? 법인세법 1,500이야 얘는. 근데 얘가 얼마나 썼어? 이제 업무 추진비 앞에 보면 얼마 썼냐? 4,000원 썼어.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난 1,500까지만 비용을 인정해주겠다 이거야. 네. 그 나머지 얼마? 2,500 어떻게 해야 돼? 송금 불산. 그렇지. 네. 2,500 빼버려야 되는 거 다시 그러니까. 그래 뺀다는 말이 이제 그래 단기순이 올라간다는 거 이런 걸 분개를 통하면 이제 기업에서 단기순이 이게 그 각삼손도가 반영이 된다 이거. 그래서 이제 업무 추진비 2,500을 이제 빼버리는 거야. 네. 그렇지. 근데 봐라.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 범위액이라고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범위액이 1,600인데 네. 얘는 1,100을 했어. 네. 오케이 그냥 네. 이건 조정하지 않아. 네. 자, 그 다음에 세무공과 중에는 단기에 납부한 재산세 300이 포함되어 있다. 재산세는 비용이 맞아. 그 오케이야 이거는. 재산세는 네. 기업회계도 비용이고 세부서 근데 어떤 거는 비용이 아니냐면 취등록세는 비용이 아니야. 그거는 자산 항목에 가야 되는 거고. 네. 자, 그 다음에 그렇지. 그 다음 세금, 부가세를 납부한다. 법인세인데 이건 다 비용이 아니야. 근데 재산세라는 거는 뭔가를 유지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기업회계도 비용이고 법인세법도 비용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건 오케이야. 네. 조정할 게 없는 거야.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난다 이거 이렇게 하면은. 네. 이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제 한번 보자고. 저 뒤에 이제 이월드 수금이 이제 쭉 나오는 거고 뭐 쭉 나오는 거 구조로 가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삼손소득은 얼마 나오겠어 이제. 각삼손소득이 이제 그걸 계산하면 뭐 계산기를 내가 갖다 줄 테니까 이 계산기를 갖고 와야지 항상. 네. 자, 그걸 이제 합계를 이렇게 적는 거지 여기다가. 네. 여기 쫙 끄져 쭉 합계를 딱딱 적어야지 이렇게. 얼마 나가는지 보라고. 문제를 풀면은 그것이 이 책이 좋은 거야. 문제를 풀다 보면 이해가 된다니까. 이걸 풀어볼 기회가 없다. 이거 공부하는 사람 아니면은. 네. 거기가 나왔냐? 얼마나 나왔지?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요걸 보면서 네. 이쪽에다가 네. 요거 한번 가보죠. 전체도 이제 맨 처음에 이 결산서 당해수익이 얼마인지 이쪽에다가 해봐. 아니 이거 보름만 적어. 글자 닥치 뭐 101번 이렇게 다 101번이야. 그 101번 금액이 얼마다? 맨 처음에 얼마로 시작하는 거야? 당기순이익이 얼마였어? 1억 8천. 1억 8천 시작해가지고 그렇지. 1억 8천 적고 그 다음에 그거 적어 이제 입금산 이렇게 해주면 얘가 끌고 온다고 이거 자동으로. 입금산이 얼마야? 100 번호 적어. 7,500. 적어. 네.
이건 더하는 거지. 뭐 7,500. 그렇지. 더해주는 거야. 기업회계보다 이만큼 늘어나는 거지. 네. 자, 그 다음에 송금산입은 이 법인세법을 하면은 재밌어, 이게. 이 논리가. 해가지고 얼마야? 저걸 보고 해야지. 이거 좀, 됐지. 그래가지고 하면 각 사무소들이 얼마 나오는지 딱 이제 나오지, 이제. 2억 3,200. 응. 그렇지. 자, 거기서 이제 이월 결손금이 얼마냐? 그 이월 결손금 빼주잖아. 그 바로 세율 곱하지 않고 가표 가기 전에 네. 빼주는 게 이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네. 뭐였지? 비과세 소득, 그 다음에 소득공제인데, 네. 이런 거 잘 없다고. 네. 이월 결손금이 있어, 이월. 그동안 까먹은 거. 내가 지금 까먹은 게 지금 뭐 책에 있지? 어디 있죠? 2월. 3번. 3번에 보면 발생연도가 있는데 10년까지만 빼준다. 알지? 네. 그래서 4천만 원 그 다 빼주는 게 아니라 네. 10년 이내만 빼줘. 네. 그 25년이니까 15년도 거 이후만 빼줘. 14년 날아가는 거야. 그거 소멸해버려. 계속 그 10년. 그리고 기업회계상 이후에서 빼는 게 아니라 세무회계상 이후에서 빼줘. 오른쪽 거. 근데 그게 14년도가 1800이고 15년도에 15기에 2000년이 발생했잖아. 네. 14기는 10년 지났기 때문에 날아간다고. 25년도 기준으로 보면. 25년 기준으로 2015년도 이후만 빼줘. 네. 결손금을 다 맨날 1000년 만에 빼주진 않는다고. 네. 그러니까 15기인 거 2200만 뺀다고 결손금. 네. 그럼 그 책에 보면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에 네. 2200이 이제 빠진다고 이게 결손금이. 네. 그대로 이제 거기서 번호 찍고 이거 결손금 해주면은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소득공제 비과세 빼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이 가세표 좀 번호 적고 해봐. 이 용어가 되게 중요하다니까 너. 내가 말하는 용어가 중요하다는 꼭 외워야 돼. 네. 각사무 소득금액 가세표준. 그럼 그거 나오지 이제 그. 됐지? 네. 그래서 이제 범위세 계산해봐 이제 누진세율로. 그냥 이것처럼 하지 말고. 네. 원래 9% 19%야 바뀌었잖아. 작년에 윤수미 새끼 내려놨다고. 10% 20% 하지 말고. 지금 녹음되겠다. 9% 19% 해봐. 그럼 네. 계산해봐. 건세. 2억은 9%요. 2억까지 9%. 네, 2억까지 9%. 2억 초과는 19% 해봐. 얼마 나오는지. 해보면은 법인세 비율 얼마 나오는지. 이 2억까지는 9% 하면 얼마야? 1,800만 원. 1,800만 원. 그리고 2억 초과가 얼마야? 가표에서 1,000만 원이잖아. 그리고 1,000만 원에 19% 하면 얼마야? 190만 원이네. 네. 그럼 뭐 얼마야? 1,990만 원. 190만 원. 뭐 아직도 계산 오셨어? 네. 그래 이거 됐지? 네. 이거 됐어 이제. 그러니까 이거 이제 네가 뭐다 이제 집에 와서 이까지 쭉 이제 읽어보는 거야. 네. 내용 좀 빠르게 읽어보면 문제 다시 풀 필요 없고 그럼 되잖아요.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다음 이제 중요한 이제 소득 처분이 나오는 거야. 자, 소득 처분이라는 건 결국은 소득 처분이 뭐냐면 이렇게 법인세 조정하고 나면은 그런 소정 상황을 갖다가 누군가에는 가세를 해줘야 돼. 뭔가 이득을 본 놈이 있을 거라고 이걸. 네. 법인 주위에 붙어가지고 이득을 본 놈이 있는데 자 법인 주위에는 어떤 놈들이 붙어있냐 이거야.
가장 먼저 법인에는 대표이사가 있고, 네. 그 다음 또 누가 있어? 이사. 주주라는 애들이 있지. 그 대표이사 이사고 주주라는 애들이 있고, 네. 그 다음 또 누가 있어? 종업원이 있지. 그 다음에 외부로 가면 누가 붙어 있어? 은행도 붙어 있고, 회계법인도 붙어 있고, 나라도 붙어 있고, 그러지. 네. 자, 이 사람들이 뭔가 법인에서 이득을 받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면 조정은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득 본 놈을 찾아가지고 그에다가 가세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 소득 처분이야. 소득을 처분한다. 네. 쟤한테 법인에서 쟤한테 이득을 줬다 이래가지고 그 놈을 찾아서 하는데, 자, 이럴 때 못 찾았거나 누군지 도저히 모르겠거나, 네. 그 두 번째 나라가 가져갈 수도 있단 말이야. 네. 그럴 때를 가장 많이 나오는 소득 처분이 밖으로 나가긴 해. 나라한테나 누군 갔는지 모르겠어. 네. 그걸 이제 사회 유출이라 하는데, 나간 걸 사회 유출이라 한다 그랬지. 네. 근데 이런 걸 모르겠다 해서 기타 사회 유출이라고 그래요. 네. 얘가 이제 많이 나와, 이제 기타 사회 유출. 네. 나간 건데 모르겠다. 근데 찾아야 되는데 도저히 못 찾는 경우야. 또는 나라가 가져간 거. 그런 걸. 그래서 법인세 비용은 누가 가져가는 거야? 법인세 비용은 누구한테 내는 거야? 국가지. 네. 그럼 그 외에 소득 처분은 뭐야? 그래서 기타 사유출이야. 법인세 비용은 소득 처분 보면. 그 법인세 세금을 매겼는데 또 그걸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가세 뭔가 뭘 하지 않겠다, 소출을 하지 않겠다는 기타 사유출이야 그냥. 나라한테 갔으니까. 네. 그래서 법인세 되는 기타 사유출이야. 네. 모르겠다 이거야. 누군지 찾을래 찾을 수 없는 거, 또는 두 번째 날아가는 거, 그걸 기타 사유출이라고 한다고, 소득 처분이. 네. 이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기타 사유출이 법인세 등이야. 날아가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접대비라는 게 있어. 접대비. 네. 접대비는 나갔지. 네. 누구한테 나갔겠어? 고객사가 아니지. 그 돈을 가져간 건 누구야? 결국 룸이나 노래방이나 이런 데 가져갔겠지. 네. 근데 그걸 일일이 찾아가지고 가세할 수는 없다고. 그렇잖아. 네. 그래서 접대비액의 대부분은 기타 사유출이다. 대부분 나간 건 맞지만 나는 그냥 저 사람을 찾아서 원래 가세를 해야 되는데 네. 찾기도 힘들 뿐더러 가세하기가 힘들다 해서 그냥 기타 사유출이다. 그래서 보면 이런 업무 추진비 같은 거 접대 보면 거의 다 기타 사유출이야. 네. 어? 네. 자, 이 두 가지를 보아. 이런 게 이제 소득 처분이야. 자, 근데 찾아야 돼. 네. 자, 근데 내가 보니까 주주가 가져갔어. 주주가 이득을 봤어. 그 주주한테 소득을 어떻게 하냐? 주주는 회사 돈을 가져가면 뭘 한다? 급여야 배당이야. 주주는 배당이야. 그 배당 처분을 한다니까. 그리고 그 주주가 나중에 종합소득 때 배당 소득을 낸다니까. 자, 그리고 대표이사나 직원이 가져갔어. 그럼 뭐로 소득 처분한다? 상여. 그래서 다음에 보면 상여 이름이 나올 때가 있다고. 상여, 배당. 네. 잘 없는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됐지. 주주, 대표이사, 직원. 오케이. 이렇게 상여, 배당, 네. 기타 사유출, 그 다음에 유보는 완전 다른 거야, 지금. 이 세 개는 사회 유출된 것 중에서 원놈이 가져가는 걸 주주가 가져갔으면 배당, 직원이 가져갔으면 상여, 네. 나는 모르겠다, 기타 사유출, 나라다, 기타 사유출이 되는 거고. 자, 그럼 유보가 남아있는 거지. 자, 소득 처분을 보자. 개선사상 단기 순위가 상품에 따라 이청에 따라 그 기속이 결정된다. 그 기속. 네. 원놈한테 가냐 말이야, 기속. 내가 읽어준 이유는 내가 용어가 어려운 걸 내가 설명을 하는 거야. 네. 그 용어가 사내 유보, 유보 남아있는 거. 응? 네. 사회 유출, 배당 상여 나가야 되지. 도나. 그게 유보와 사회 유출이야. 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기속이 확인돼야 한다. 그런데 개선 당위에 대해서 상부 이익처분 기속이 결정되므로 쭉 하고 일선 한다 됐지.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돼서 이제 이거는 그 그림은 똑같은 그림이야. 네. 소득처분 유형 자 여기 나오지. 네. 자 소득처분은 크게 자 유보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 이렇게 네. 삼각형을 한다고 유보 이렇게. 네. 그냥 유보 이게 마이너스 유보야. 그냥 유보 그냥 플러스 유보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입금 산입은
결국 사회유출은 입금사니까 송금불상이기 때문에 사회유출이 있어. 나갔다는 것은 뭐야? 비용일 때 나간 거지 수익은 사회유출이 없어.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송금상이 입금불상이고 네. 사회유출이 없다니까. 나가는 거는 비용을 써야 나가는 거지. 그리고 입금을 잡아줘야 어떤 나간 돈을 다 받아오는 거니까 입금 산입을 해줘야 사회유출이 생기는 거고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기업 외부의 자에게 기록되는 게 사회유출인데 송금과 입금 불산입은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유출이 없고 유보 아니면 기타야 기타. 이 기타가 뭐냐면은 이 기타는 사회유출도 아니고 외부의 어떤 자산 부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데 이거 조금 근데 뭐냐면 유보는 뭔가 자산을 늘려주는 거고 네. 유보 늘리고 마이너스 유보 늘려주는데 그냥 늘리거나 줄여주지 않는 걸 기타라 그래요. 네. 너 왔네? 잠깐 좀 왔다 이거. 뭐? 잠깐. 이거.